어느 날 갑자기 매달 들어오던 연금이 끊긴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질문은 단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과 체력과 관계, 그리고 자존심의 문제이기도 하다. 퇴직과 동시에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월급이 사라지고 연금이라는 안전망이 지탱해주던 삶마저 흔들리는 상황이 찾아온다면 노후는 순식간에 생존의 국면으로 접어든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의 삶을 막연히 연금에 의존한 채 설계하지만 현실은 그리 만만치 않다. 실제로 일정 기간 동안 연금 없이 살아보는 실험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은퇴 후 연금 없이 한 달을 살아본 세 사람의 사례를 통해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노후의 민낯을 드러내고자 한다. 첫 번째 사례는 경기도 수원에 사는 63세 김정수 씨의 이야기다. 2년 전 공기업에서 정년퇴직한 그는 국민연금과 퇴직금 일부를 기반으로 생활해왔다. 매달 나오는 연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었기에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그는 어느 날 한 가지 의문을 품었다. 만약 연금이 없어진다면 나는 어떻게 살까? 호기심 반 위기의식 반으로 김 씨는 한 달간 연금을 손대지 않기로 결심하고 실험을 시작했다. 그 결과는 생각보다 혹독했다. 외식은커녕 식재료 하나를 사는데도 계산기를 두드려야 했고 평소 소일 삼아 다니던 동호회도 발길을 끊었다. 친구와의 술자리도 거절했다. 그에게 남은 것은 텅 빈 시간과 외로움뿐이었다. 그는 한 달이 지난 후 이렇게 말했다. 몸은 안 쓰니 편했지만 마음은 한없이 무거웠어요. 연금이라는 게 단순히 돈이 아니라 나의 삶을 지탱해주는 구조였다는 걸 실감했죠. 그에게 연금은 단순한 생계비가 아니라 사람과의 연결이었고 일상의 리듬이었으며 노년의 자존심이었다. 두 번째 사례는 부산 해운대에 사는 59세 이선희 씨다. 자영업을 하다가 폐업한 후 남편과 함께 은퇴 생활에 접어든 그녀는 아직 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아니어서 소득 없이 생활하고 있다. 남편의 소규모 임대 수입이 있지만 매달 고정된 생활비를 충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그래서 그녀는 자발적으로 연금 없이 살기를 넘어서 수입 없이 살기라는 현실 실험을 이미 진행하고 있었다. 이 씨는 생활의 거의 모든 부분을 절약과 절제라는 단어로 대체했다. 시장에선 항상 폐장 직전 싸게 파는 채소를 골랐고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낮에는 불을 켜지 않았다. 냉장고를 텅텅 비우는 것이 오히려 자랑이 되었고 물 한 방울도 아껴 썼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처음엔 불안했지만 버텨보니 사람은 적게 써도 살 수 있더라고요. 문제는 인간관계였어요. 초대도 받지 못하고 나가기도 어려우니 외로움이 점점 깊어졌죠. 이선희 씨의 사례는 연금 없이도 살아갈 수는 있지만 그 대가로 고립과 우울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노후의 진짜 리스크일지도 모른다. 세 번째 사례는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68세 최영호 씨다. 그는 비교적 넉넉한 연금을 수령하고 있었지만 자녀 결혼 비용과 예상치 못한 병원비로 인해 비상금이 바닥난 상황이었다. 그는 연금 외에는 아무런 수입이 없었기에 연금이 들어오기 전까지의 3주를 무연금 생존기로 보내게 되었다. 평소 사두었던 쌀과 반찬으로 끼니를 때우고 교통비를 아끼기 위해 병원 예약도 미뤘다. 그는 말한다. 돈이 없으니 어디 나가는 게 겁이 났어요. 이 나이에 빌릴 데도 없고 일자리도 없으니 그냥 조용히 버티는 수밖에 없었죠. 그에게 있어 연금은 숨 쉴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이자 마지막 방어선이었다. 그가 실험 아닌 실험을 끝내며 남긴 말은 이렇게 정리된다. 은퇴하고 나면 돈의 의미가 바뀝니다. 그냥 생활비가 아니라 살아갈 수 있다는 증거죠. 연금이 없다는 건 그 증거 하나 없이 버텨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이 세 가지 사례는 서로 다른 배경과 조건을 지닌 사람들이 연금 없이 살아본 현실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 결론은 한결같다. 연금 없는 노후는 단지 경제적 결핍이 아니라 정신적 공백과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연금은 숫자로만 계산되는 자산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와 나를 연결하는 끈이자 자존감을 지탱해주는 기둥이며 일상이라는 무대 위에서 삶을 이어갈 수 있게 해주는 최소한의 장치다. 만약 그것이 사라진다면 우리 삶에서 무엇이 먼저 무너질까? 단지 한 끼 식사가 아니라 친구와의 만남, 병원 진료, 자녀와의 전화 한 통까지도 하나하나의 행위가 경제적 판단의 대상이 되어버린다. 연금 없이 살아보는 실험은 결국 없는 상태를 견디는 훈련이 아니라 지금 있는 것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 실험은 우리에게 묻는다. 지금 내가 가진 연금이 없다면 나는 무엇으로 살아갈 것인가? 노후는 준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버티기의 문제이기도 하다.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던 불안과 결핍은 연금이 멈추는 순간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따라서 노후 준비는 단순한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이며 시스템의 문제다. 연금이 없다면 대신할 수 있는 소득 구조가 있는가? 고정비를 줄일 수 있는 구조는 마련되어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외로움을 견딜 수 있는 관계망은 존재하는가? 우리는 흔히 노후를 돈의 문제로만 좁게 바라보지만 사실 노후는 관계와 자존감, 삶의 의미와 연결된 총체적 문제다. 연금 없이 살아보는 한 달은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약한 기반 위에 있는지를 드러내주는 잔혹한 리트머스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된다. 노후는 누구에게나 오지만
준비되지 않은 노후는 누구에게나 견디기 어렵다는 것을. 연금 없이 살아본 한 달간의 실험은 단지 특정 개인들의 극단적 도전이 아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 모두가 마주할지도 모를 미래의 가능성을 앞당겨 경험해보는 방식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퇴직자의 상당수는 연금 수령액만으로는 월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끼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노후 빈곤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그 속에서 연금의 존재와 기능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절실히 요구된다. 우리는 종종 연금을 정해진 액수의 현금 흐름 정도로 간주하지만 연금은 실상 노후 삶의 구조를 떠받치는 시스템이다. 그 시스템은 일정한 리듬을 만들어주고 그 리듬은 삶의 활력을 유지시킨다. 연금이 주는 가장 큰 안정감은 예측 가능성이다. 다음 달에도 동일한 금액이 들어올 것이라는 확신은 사람으로 하여금 최소한의 계획을 세우게 하며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공포를 줄여준다. 그러나 연금이 사라지는 순간 그 예측 가능성은 붕괴되고 삶은 임시 방편과 긴장의 연속이 된다. 이것이야말로 연금의 실질적 가치다. 단순한 소비재가 아니라 생존의 틀이라는 점에서 연금은 존재 자체로 사회적 안전망의 핵심 축이라 할 수 있다. 전문가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연금 없이 살아보는 실험은 노후 자산의 절대 금액보다 더 중요한 구조적 버팀목의 필요성을 확인시켜준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 준비를 논할 때 얼마를 모았는지에 집중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얼마나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한가이다. 이 점에서 연금은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금융 자산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한 달간의 실험을 통해 드러난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사회적 관계의 급격한 단절이다. 사람들은 경제력이 약화되면 자연스럽게 활동 반경이 줄어들고 그 결과 사회적 고립감이 심화된다. 특히 노년기에 들어선 사람들은 이미 관계의 폭이 줄어든 상태에서 경제적 제약까지 겹치면 그 고립감은 치명적인 정신적 악순환을 불러온다. 관계는 단지 심리적 위안이 아니라 삶의 동력이며 그 동력을 유지하는 데 드는 최소한의 비용이 바로 연금이다. 또한 이 실험은 의료 접근성과 건강관리 측면에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실험에 참여한 사례자 중 일부는 교통비나 진료비 부담으로 병원 방문을 미루었고, 이는 장기적으로 건강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노년기에는 작은 질병 하나도 방치할 경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의료 접근성의 확보는 단순히 병원에 갈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경제적 기반이 뒷받침될 때만 가능한 구조다. 이처럼 연금은 건강한 노후를 위한 기본 조건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런 연금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첫째는 구조적인 소득 다변화다. 단순히 재취업이나 아르바이트 수준을 넘어 자신의 경험과 능력에 기반한 소규모 수익 활동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예컨대 자산화된 지식이나 기술을 활용한 강의 소규모 창업, 디지털 플랫폼 활용 등은 은퇴 후에도 실현 가능한 수입원의 예시가 될 수 있다. 둘째는 지출 구조의 슬림화다. 이는 단순한 절약을 넘어 고정비 지출의 구조적 점검을 의미한다. 주거비, 통신비, 보험료와 같은 항목은 한 번의 조정만으로도 장기적으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 연금 없이 한 달 살기 실험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 고정비의 부담은 바로 이 부분의 구조적 개편 필요성을 보여준다. 셋째는 관계 자산의 구축이다. 이것은 경제적 자산 못지않게 중요하며 오히려 위기 상황에서는 더 큰 역할을 한다. 사람과의 관계는 돈이 들기도 하지만 돈을 아끼게도 한다. 생활 정보를 공유하고 정서적으로 지지하고 함께 나누는 삶은 경제적 빈곤을 정서적 풍요로 견디게 하는 중요한 기제가 된다. 넷째는 심리적 회복력의 강화다. 연금 없이 산다는 것은 단지 돈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통제권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이는 불안감과 우울감으로 직결된다. 따라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조율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심리적 회복력이 중요하다. 명상, 일기쓰기, 운동과 같은 활동은 작지만 꾸준한 자기 통제력을 유지하게 도와준다. 마지막으로 정책적 측면에서 보자면 연금제도의 현실화는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국민연금의 적정 수령 시기와 금액 조정, 기초연금의 현실적 확대, 은퇴자 대상의 재취업과 소득활동 지원, 프로그램 강화 등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고령층에 진입하는 지금 연금의 역할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생존의 기준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 이 실험은 개인의 선택이 아닌 구조의 문제로 봐야 하며, 국가의 복지 정책은 개인의 연금 의존도를 비난하기보다는 그것이 유일한 생존 수단이 되어버린 현실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연금 없이 살아본 한 달은 단순한 절약 실험이 아니었다. 그것은 노후 삶에서 연금이라는 시스템이 가지는 구조적 의미를 되짚는 계기였으며, 더 나아가 우리 모두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직면하게 만드는 현실의 거울이었다. 연금은 단순히 일정 금액을 주는 제도가 아니다. 그것은 관계를 지탱하고 일상을 유지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호하는 장치다. 따라서 연금 없는 삶을 가정하는 실험은 우리가 지금 가진 시스템의 취약성과 동시에 앞으로 반드시 구축해야 할 새로운 질서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연금은 단순히 늙어서 받는 돈이 아니라 그것은 곧 노년기의 존엄이며 인간다움의 보루다. 이 기본 명제를 놓치는 순간 우리는 모두 연금 없이 살아야 할 준비가 아니라 연금이 없는 사회에서의 절망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